어떻게 돼서 저렇게 됐다. 막 이런 거는 쓰면 안 돼요. 사는 저처럼 뭐가 문제된다. 그래서 판례는 근거 2개 쓰고 그래서 뭐라 무슨 입장이다. 따라 사는 뭐다. 이렇게 하면 딱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설명하면 막 두세 줄, 서너 줄 막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긴 키워드 하나도 없고 빵점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설명조를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첨삭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은 여러분들은 저 답안지를 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쓰되 하여튼 핵심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매일매일 같이 아니 이틀에 한 번씩 실전 연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요령껏 트레이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점 제시형과 추출형인데 논점 제시형은 이렇게 논점 뭐뭐를 써라 이렇게 제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찾는 거. 근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게 근데 법문사 시험은 대부분 논점 추출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그 논점들을.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말 그대로 실전 연습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예, 첫날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큰 틀로서 채권적 청구권의 사례풀이 구조,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사례풀이 구조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일단 채권적 청구권의 이제 사법시험 기출 문제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채권 들어갈 거니까 이거 끝나면 바로 진도로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물권 들어갈 때는 그것도 2페이지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 사례풀이 구조가 나오는데 그것도 리딩 사례로서 한번 연습하고 물권법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면은 요 채청 사례 연습 요거를 간단히 해보겠어요. 항상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그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권리 근거 규정에서 그죠? 채권적 청구권에서 어느 규정에 적용되고 그죠? 거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되고 항변에서는 또 뭐가 문제가 되고 이것들을 쭉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노트도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예, 여기 이제 채권적 청구권 사례풀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보면서 연습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그럼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연습이니까 간략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큼 이 사례를 푸는데 자기 실력이 논점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갑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게 해서 동생 병에게 갑소유 A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등등 서류를 주면서 A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차용 대리권을 그죠? 수권한 거죠. 대리권을 줬다. 근데 기원남인 갑이 정과 통정,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갑의 부인 을이 갑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갑에게 말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미 고소기간, 그죠? 안날로부터 6개월이었죠.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이거는 그때 옛날 나온 문제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과하여 을이 갑을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지금도 뭐 고소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래서 고소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그렇지만 병은 이러한 서정을 알지 못한 채 을의 고소를 저지하겠다는 생각에서 을에게 위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갑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향후 이제 갑이 또 다른 여자와 동정을 한 때는 A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갑 대린 병이라는 대리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대리행위를 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무슨 법적 성질을 갖는지 다 규명을 해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합의서를 작성해 줬다. 그 갑은 다시 정과 통정을 하였고 안 들켰으면 되는데 들켰다. 그래서 그 합의서에 의해서 다시 갑을 상대로 A부동산 소유등의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약정했다. 그죠? 그래서 청구형이 뭐예요? 결국 소유등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A부동산. 그럼 여기서 무상양도는 뭐예요? 채권 강론에서 무상양도는 증여죠. 증여. 그죠? 증여 계약에 의한 소유등 청구가 됐죠. 그럼 채청이죠. 채청. 채권적 청구권이구나. 그렇게 했었다. 이때 그러면은 이 소송에서 각각 을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열거하고 그 타당성을 논하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또 법원에 많이 나오는 게 법무사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가. 당사자 주장을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이게 50점짜리로 나왔네 그랬어요. 50점짜리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렇다면은 얼마큼 많은 논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건 완전 논점 추출형이죠. 내가 찾아내는 거야. 다 논점을. 그래서 이걸 보고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초안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사실관계하고 초안을 얼른 잡아야 돼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정치하게 잡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갑이 본인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대리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거울하고 차용수권을 했고 각종 서류를 다 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을과 그죠? 갑의 처인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갑이 통정을 하면 그 다음에 그 갑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갑 대리인 형 해가지고 대리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걸 갖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그 법적 성질을 다 사실적인 용어를 법률 용어로 바꿔놔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갑, 대리인, 병이 대리행위를 했다. 대리행위고. 그 다음에 통정을 하면 무상양도하겠다. 무상양도는 징역이라는 게 쉽게 할 수 있죠. 그럼 통정을 하면 이게 과연 조건이냐 기한이냐 이걸 또 찾아야 되겠죠. 그죠? 조건은 뭐죠?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면 정지 조건이고 효력 수멸을 의존시키면 해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갑이 통정을 하면 이거는 조건이냐 기한이냐 이거 항상 첫 강의 때 문제가 되는데 각자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이거 조건이 기한이야 이거. 조건이라는 설. 기한이라는 설. 예, 조건이죠, 조건. 그죠? 예, 조건이다. 그러면은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이게 통정을 하면 징역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는 조건, 특히 조건부 법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랬죠? 또 기한으로 쓰지 마시고. 그래서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정지 조건부 징역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대리행위를 했죠. 대리행위를 했을 때는 항상, 사례 풀이구조가 항상 이렇게 유권, 주장하고, 무권, 표대, 추인, 남용 이렇게 4단계로 돼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하시고, 4단계로. 그러니까 이렇게 4단계가 목차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사례 풀이구조가 유권, 무권, 표대, 추인, 남용 아주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례 대리만 나오면 이렇게 한다. 알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기 대리행위 상대방이 대리행위 본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3대 공격 방법이라고 하죠. 유권, 표대, 추인 이렇게요. 이거는 민법, 민사정보 다 중요하죠. 3대 공격 방법. 이렇게 3개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되면 남용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구도를 대리했던, 공부할 때 했던 거를 기억을 되살려 보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조건이 성취가 됐잖아요. 통정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 의리 갑한테 이제 사례풀이 구조를 짜는 거죠. 그래서 의리 갑한테. 그럼 얘가 원고가 돼서, 정지조건부 징역에 의한 소유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청구, 항변, 재항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원고의 청구. 그럼 원고의 청구는 항상 요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검토를 한다. 그럼 여기는 그러면은 지금 정지조건부 징역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갑대리인 병, 그죠? 유권대리, 을은 갑대리인 병. 근데 유권대리도 요건사실이에요. 유권대리도 대리권 수요사실도 요건사실이니까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징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리고 간통을 했으니까 조건이 성취됐다. 그러면은 징역계약에 의한 소유등 청구권이 발생하죠. 발생한다. 그런데 이제 갑이 이제 그러니까 피고 측 입장에서는 항변이나 부인을 하겠죠. 항변은 뭐예요? 원고의 주장의 요건 사실과 양립 가능한 사실의 주장이고 이거 끝나면 바로 민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부인은 원고의 요건 사실 주장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의 주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갑은 뭐 하겠어요? 무권대리 주장을 하겠죠. 그럼 무권대리 주장이 항변이에요, 부인이에요? 유권하고 무권은 양립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불가능한 부인, 그죠? 부인. 그러니까는 무권대리 주장은 양립 불가능한 사실의 주장이니까 이건 부인이다. 이렇게. 근데 부인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무권대리가 분명히 얘는 징역계약의 수권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징역계약 수권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는 무권대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면 청구권이 또 안 생기겠죠. 청구권이 안 생긴다. 그렇게 되니까는 여기 안 생기니까 얘는 다시 뭐 하냐?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얘는 뭐 하냐? 을은 표현대리를 또 주장하겠죠. 표현대리. 그죠? 유권, 무권. 아까 말했죠. 유권, 무권, 표대. 추인 사정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러면은 얘가 이제 유권대리, 아까 표현대리, 그 다음에 추인, 이게 3대 공격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무권, 대리권의 본인의 상대방이 주장을 할 때는 항상